네,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리와 그다음에 그 등 쪽에 있는 그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이트 뷰에 있는 그 사진을 다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 비트맵 툴바에 있는 마지막 옵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리 같은 경우는 끝부분이 이렇게 약간 볼륨감이 있죠. 이런 거는 리볼브를 활용하셔도 되고, 또는 뭐 패치를 이용하셔도 되고, 로프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 명령어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스피어를 가지고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CPU에 그 다이어메터가 있잖아요. 네,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대충의 형태를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F10을 눌러서 이 포인트를 옮겨서 형태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포인트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시고요. 서페이스 툴에 있는 그 리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포인트 카운트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9개 일단 줘보세요. 네, 그래서 9개 주고 자, OK를 누르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아이소 커브가 이제 많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F10을 눌러주고 이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여기에다가 얘를 좀 이렇게 끌어와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형태가 이렇게 좀 볼륨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아래쪽의 영역을 포인트를 이용해서 요 끝부분을 만드는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신경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스탠다드에 와보면은 여기 포인트 에디트 요 툴바를 꺼내주시는 겁니다. 꺼내주게 되면은 인서트 노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 물체를 선택을 하고 요거를 추가를 해주시는데 만약에 추가할 때 그 아이소 커브의 방향이 안 맞으면은 이 디렉션을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이 상태는 U 형태이기 때문에 U의 방향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 추가된 포인트들을 가지고서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끝에가 이렇게 약간 볼륨감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요것도 좀 내려다 주고요. 부족하면은 더 추가를 하셔서 모양을 다듬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거를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이 형태에 맞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앞에서 봤을 때 또 이렇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옆에 있는 측면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안으로 더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히 파묻혀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진에서 보면 다리가 2개지만 실제는 4개잖아요. 네, 그러면 요것도 얘를 기준으로 해서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미러를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진에 맞춰서 최대한 하기 위해서 미러 쓰지 않고 이렇게 회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2개는 이제 미러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트랜스폼 탭에 있는 요 미러를 이용해서 엔드 스냅이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그리드 스냅을 켜주시고 요 가운데에서 네, 이렇게 살살 밀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합집합으로 합쳐주신 다음에 솔리드 2에 가보면은 여기 합집합이 있어요. 네, 요거를 이제 합집합을 한 다음에 예, 여기다가 미러를 죄송합니다. 그 필렛 엣지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적넉하게 한 3 정도 줘볼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는 파이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 툴에 있는 이 파이프 명령을 실행을 한 다음에 요 레일을 선택을 하고 레디우스 값을 3 정도 줘볼게요.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나서 이 합집합되어 있는 이 물체를 선택하고 스플릿을 이용해서 얘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지워주고 요 부분을 지워주게 되면 요 공간이 남잖아요. 이 공간은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 좀 끊겼네요. 네, 이런 것들은 블렌드 서피스를 주고 요 체인 엣지를 눌러주신 다음에 오토 체인을 yes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은 끊어진 엣지가 한 번에 다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방향을 이렇게 예, 잡아주신 다음에 네, 엔터를 치면 네,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면이 뒤집혀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시려면은 필렛 엣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들을 예, 계속해서 이런 방법들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파이프 명령을 이용해서 자, 요 엣지 잡고 3으로 네, 처리를 했습니다. 그쵸? 여기 나머지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엔터 치면 계속해서 예, 다시 명령이 다 살아납니다. 네, 그 다음에 자르고자 하는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스플릿으로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엔터. 그 다음에 요 겹쳐져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예,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럼 요 부분을 블렌드 서피스로 예, 이어주면 되겠죠. 자, 서피스 툴에 있는 블렌드 서피스. 자, 체인 엣지는 오토 체인이 yes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엣지 선택, 엣지 선택. 네,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심의 위치를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탄젠시로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연속성이 생기거든요. 뭐, 이렇게 커버처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탄젠시로 다 똑같이 처리를 할게요. 자, 나머지 부분도 여기 엣지가 끊어져 있죠. 예,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고 오토 체인이 yes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젠시 탄젠시. 자, 나머지 부분도 체인 엣지 오토 체인 셀렉트 엔터. 자, 여기도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쵸? 이렇게 심이 가급적이면 같은 곳에 있으면 좋은데 예,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오토 체인 눌러주시고 자,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심의 위치를 잡아주시고 엔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오토 체인 그 다음에 심의 위치 엔터. 자, 그 다음에 전체를 잡고 예, 조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하나의 물체 형태로 예,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 쪽에 있는 이런 패턴들을 예,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그냥 색으로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스피어를 여기다가 입체 형태로 올려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아까 눈동자를 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네, 여기서는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엘립스를 이용해서 투영시키는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네, 그 다음에 엘립스 툴바를 꺼낸 다음에 요 두 번째 다이아메터를 이용해서, 네, 그리드 스냅은 잠시 끄겠습니다. 그래서 Shift 키 눌러서, 네, 타원형을 이렇게, 네, 만들어 주시고요.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네, 이렇게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네, 방향이 안 맞으면 로테이트. 네, 그쵸? 이렇게. 그래서 요 커브들을 잡고, 예, 투영을 해주면 돼요, 바로. 그래서 프로젝트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투영할 때는 라이트 뷰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 라이트 뷰에서 타원형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체 선택, 엔터. 네, 그럼 바로 이렇게 투영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스플릿을 이용해서, 예,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굳이 투영을 하지 않고요. 바로 그냥 스플릿을, 예, 적용을 해주면은 반대편까지도 다 잘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자르고자 하는 물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을 이용해서, 예, 커브 선택,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안쪽, 바깥쪽 이렇게 다 자동으로, 예, 잘려지게 됩니다. 그쵸?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잠깐 세이브 해놓고요. 또는 엘립소이드의 형태를 그려서 하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피어를 만든 다음에 약간 엘립소이드 형태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네, 여기도 좀 약간 바둑알 모양으로, 네,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도 마찬가지로 요 빨강색의 라인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체의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준 다음에 그 트랜스폼에 가보면요, 요 안에 스플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 명령을 클릭하신 다음에 일단 나머지 오스냅은 다 꺼주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대충 잡고 3시 방향으로 이 스피어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갈 물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스피어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뭐 이런 방법이 괜찮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쪽만 작업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네, 미러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그냥 단순하게 색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입체로 넣어주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요, 투영을 시키지 말고, 그쵸? 예, 투영을 시키지 말고, 예, 그 입체의 형태로 해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단 스피어를 하나, 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엘립소이드 형태, 그 다음에 바둑알 형태, 네,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플롭을 눌러 주시고요. 요거는 그리드 스냅을 켜주셔도 되고 안 켜주셔도 돼요. 그냥 대충 센터 잡아 주시고 3시 방향으로 스피어를 그려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따라갈 물체 선택, 그래서 클릭을 하는데요.
퍼스펙티브에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축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라이트 뷰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은 그래도 정확하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리지드가 만약에 yes로 되어 있으면은 딱딱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뭐 그런 것도 괜찮을까 싶어요. 그쵸? 네, 그래서 리지드를 yes로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네. 리지드는 딱딱하게 하라는 의미거든요. 여기. 그래서 리지드를 yes.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하고 똑같이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뭐 이런 느낌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더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예, 너무 많이 많네요. 네, 요거는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또 미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또 마찬가지 트랜스폼 탭에 가서 미러. 너무 많이 밀어서 공룡이 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도 같은 이 바둑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스플롭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서 클릭을 해야 되겠죠? 선택,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리지드가 yes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다시를 하겠습니다. 다시. 네.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 선택, 리지드는 yes. 가운데에서부터 네, 이렇게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하얀색에 지금 맞추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요거죠, 요거. 네. 지금 검정색이 똑같아서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요거 다시 한번 작업을 할게요. 네,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죠? 그럼 요거를 또 잡고 또 밀어줘야 되겠네요. 자, 윈도우로 잡은 다음에 트랜스폼 탭에 밀어 네, 이렇게. 그럼 다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파이프를 이용해서 잘라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입체감 있게 하는 게 이쁘니까 그럼 여기는 파이프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서부터 커브를 이렇게 그려봐 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F10.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커브를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일단은 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명령을 이용해서 일단 커브를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공룡을 선택, 엔터.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지워주고요. 그럼 이제 투영된 커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리고 파이프. 네, 솔리드 툴에 있는 이 둥근 파이프가 있어요. 끝부분을 라운드 캡으로 막아주는 명령어인데, 네, 요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끝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네, 엔터, 엔터. 그럼 이렇게 파이프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차집합으로 얘를 빼주면 될 것 같은데요. 딜레이트 인풋은 yes. 그래서 원본을 지워줘야 되지만, 이렇게, 예,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모서리에 필렛 값을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0.2 정도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계산이 안되면 뭐 값을 더 낮추셔도 됩니다. 네, 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렌더 뷰로 보면 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 사용된 커브들은 다 숨겨놓는 게 좋겠죠. 네, 이런 거는 뭐 살려두면 좋은데, 그럼 레이어 5번으로 다 할당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셀렉트 탭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셀렉트 커브. 네, 그러면 여기 사용된 커브들이 예, 다 선택이 돼요. 요거는 지우면 나중에 또 수정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또 살려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여기 레이어 5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네, 그 다음에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그럼 이쪽으로 할당이 되거든요. 그럼 이 전구 아이콘을 눌러주면은 선택된 그 커브들이 레이어 5번으로 할당이 되면서 예,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커브라고 예,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로 네,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이미지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뭐 지우시면 더 좋죠. 네. 숨기고 나서 저장한 다음에 다른 컴퓨터로 옮겨 놓으면은 이미지가 이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링크가 걸려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용량도 같이 커지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완성이 됐으면 그냥 리무브를 눌러서 네, 이렇게 지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7을 눌러서 네, 이 공룡이 바닥을 그쵸? 여기 그리드 스냅을 다 꺼주고요. 예,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데 맞추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일단은 한쪽을 이렇게 축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그래서 여기 로테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테이트 2D를 사용을 하신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네, 여기 정도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대략 위치를 잡아낼 수가 있고요. 쉐이드 모드로 하면은 더 그래도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정확하게 수평이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킬샷으로 가져가서 색상을 넣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체에서 그쵸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색으로 줄 수가 있는데 한번 킬샷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 한번 세이브를 해놓고 네. 키샷 플러그인이 혹시 설치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세이브를 한 다음에 이 다이너스월을 불러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또 다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send to 키샷 네,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되는데 요거 플러그인 키샷에 대한 플러그인 설치는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공룡 모델링을 바로 보시는 분들은 키샷에서 오픈하시면 됩니다. 예, 기존에 제 영상을 그동안 따라 해줬던 분들은 키샷 플러그인들이 아마 다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요거를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키샷이 켜지게 됩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불러들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아니면은 키샷을 켠 다음에 불러들이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바디의 재질과, 그 다음에 눈동자의 재질과, 그 다음에 여기 등 쪽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재질이 막 각각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레이어로 분리를 해서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레이어를 할당을 해볼게요. 물론 이 플러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킬샷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레이어로 할당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change object layer. 네. 그럼 여기도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레이어 1번으로 모두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눈동자는 흰색이잖아요. 예, 근데 약간 샤이니한 뭐 그런 눈동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레이어 2번으로 넘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름을 뭐 써주면 더 좋죠. 자, 여기는 패턴이고, 그럼 여기는 이제 흰자잖아요. 아, 여기는 검은자구나. 네. 네, 여기는 검은자. 그러면 블랙이라고 쓰겠습니다. 블랙. 네, 여기는 흰자잖아요. 네, 그럼 화이트. 아이. 여기도 블랙 아이. 굳이 뭐 색상을 바꾸신다면은 자, 일단은 요거를 이쪽으로 레이어 할당됐고, 요거는 화이트 아이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블랙, 여기는 화이트.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검정색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면을 좀 떼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솔리드 툴에 가보면은요, extract surface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에 가운데 쪽에 있는 면들을 이렇게 다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네, 그리고 나서 네, 여기는 여기다가 할당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 네, 아니면 뭐 립. 그러면 다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샷을 켜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키샷을 이제 켠 화면인데요. 그럼 아까 저장된 그 공룡 모델링을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Z축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음과 같이 임포트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버전 때문에, 특히 라이노 7.0에서 작업한 것들이 킬샷에서 못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글로 저장이 돼서 못 불러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영문 폴더에 영문으로 그 라이노의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라이노 7.0을 6.0 버전으로 저장을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노 7에 와서 요거를 세이브 에즈 눌러 가지고요. 예, 6.0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트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라이노 6.0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픈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잘 불러들여지게 되니까요. 이런 팁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라이브러리와 이렇게 프로젝트 두 개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눌러주면은 이 오른쪽에 씬을 보면 아까
그 설정했던 그 레이어 이름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좌측 라이브러리 나타나기 위해서 그 라이브러리 눌러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원하는 색상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플라스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를 눌러서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색상이 다양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요, 여기 컬러에 가서 여기서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찾아서 넣어 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색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네, 아셨죠? 자,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같은 재질로 만약에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 재질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활성화가 돼요. 근데 요거를 이 재질을 그대로 또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은 같은 색상으로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언두를 다시 한번 하고요. 아니면은 이 씬 쪽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트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이쪽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눈동자도 샤이니한 형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검정이잖아요. 검정이는 요걸로 할게요. 자, 여기도 블랙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배경. 자, 일단은 인바이러먼트 환경 맵을 활용해서 일단 라이트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요 인바이러먼트는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그래서 얘랑 어울리는 반사 맵을 찾아주세요. 복잡하지 않게. 뭐 외부 환경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먼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 배경. 배경은 이거는 제가 웹사이트에서 구글에서 배경이 될 만한 이미지를 모아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 문서에 가보면은 그 백플레이트 폴더가 있어요. 그 키샵 폴더에 거기다가 넣어줘서 이렇게 불러온 겁니다. 뭐 이미지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색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 인바이러먼트에 여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백플레이트의 이미지 JPG가 아니라 나는 그냥 단순하게 컬러로 하겠다. 네, 그럼 이 컬러로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색을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제품색과 유사한 색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네, 이렇게 약간 색상 톤만 음영만 이렇게 살짝 바꿔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같은 계열의 컬러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 형태가 나오죠. 이미지가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하나가 있으면은 좀 섭섭하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해 주셔도 되는데 일단 요렇게 해놓고 인바이러먼트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얘랑 어울리는 뭐 그림자도 봐야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반사가 심하는 것보다 좀 반사가 적은 이미지를 찾아서 넣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한번 더 넣어 볼까요? 시간도 많은데. 네,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Z. 반사가 심하면 하나의 패턴과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씬에 가서
이 다이너소어를 눌러주면 이제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더플리케이트. 네, 그리고 나서 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회전 위치 잡아주시고 예, 뒷모습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뒷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괜찮죠. 아니면 뭐 사이좋게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마주보게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다시 얘를 뭐라고 할까요? 좀 방향을 다시 한번 잡고 싶다 그러면 다이너소어 1번에서 오른쪽 눌러주시고 무브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브 눌러준 다음에 다시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셨죠? 저는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마음에 들 때까지 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는 게 좋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가서 이런 도프 효과를 넣어주면 더 괜찮아요. 특히 작은 물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네, 여기다가 포커스를 네, 눈에다가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OK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F스탑을 올려서 네, 아웃포커싱을 좀 약하게 네, 처리를 합니다. 색상을 바꿔주고 싶다면 여기서 재질을 다른 걸로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죠. 그죠? 네. 이왕이면은 비슷한 컬러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그 도프 효과가 들어갔을 때는요, 이 방향을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이미 방향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이걸 다시 한번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타겟을 눌러 주시고 눈동자 클릭하고 그 다음에 OK. 그럼 이 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위에 보면은 Add New Camera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은 요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돌리고 있다가 그렇죠? 예, 요거를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꺼주시고요. 프로젝트도 꺼주시고 그래서 화면을 크게 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약간 뷰를 좀 낮췄는데요. 다시 한번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예, 이게 리얼타임으로 렌더링을 해요. 그래서 좀 뭐 한 5분, 10분 정도 지나면 여기 오른쪽에 스크린샷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이게 이제 캡처가 됩니다. 아니면 렌더를 눌러주고 옵션 지정한 다음에 예, 원하는 폴더 지정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으로 그 내 문서에 예, 요 폴더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렌더 눌러주시면 돼요. 원하는 사이즈 정해주시고.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키샷까지 이제 불러와서 그 렌더링 하는 과정까지 이제 빠른 설명으로 이제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뭐 잘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약간 초보적인 이제 모델링이었는데 다음에도 좀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